서울 집값이 50% 폭락할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50% 폭락할 것이다 라는 썸네일을 봤는데, 사실 제가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썸네일만 보고 50%가 서울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 부분께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50%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디플레이션화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월급도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월급은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꽤나 많이 상승을 해왔죠. 지금은 이제 거의 10,000원에 육박하게끔 올랐고요. 한 30-40%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에 가장 큰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이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50%가 하락한다면 우리 인건비도 50% 하락해야 하는 건가요?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는 하지만 그런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그만큼 하락한다는 건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50%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당히 전문가 분들이세요. 되게 굵직한 자격증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박사, 교수님들 이르기까지 되게 전문가 집단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서 심지어 원희룡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 초기에는 아파트값 30%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성인 집단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정말로 떨어질까요? 50% 떨어질까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50%까지 떨어진 적도 없으며 IMF 때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50% 떨어지기 전에 저라면 사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네.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요, 사실 거래량 없는 급락이기 때문에요. 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하는 정도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한 달에 1만 건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한 2-3천 건 정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2-3천 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적을 때는 1,000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근근히 거래가 되는 중간에 급하게 급매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시다 보니까 급락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 서울의 매도 물량이 약 8만 건, 9만 건,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보면요, 급해서 물건을 내놓으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매로 양도세며 세금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금리의 문제나 그런 것들로 투자하신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로 급매들이 많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매도하려는 물건들이요, 급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급매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팔려야만 하는 금액으로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 팔려는 사람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호가의 물건을 내놓고 있을 뿐, 그 물건이 거래가 되는 접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거든요. 매물은 쌓여가는데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도하겠다라는 매수자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허수가 조금 다수 끼어 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쌓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42주, 43주 정도 연속 상승 중인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사고 전세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 물건도 없습니다. 전세에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적정 가격까지, 그러니까 그 50%까지 떨어뜨려서 30%, 40%, 50%까지 떨어뜨렸다면 팔리겠죠. 아파트 10억짜리를 5억에 내놨는데 안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분들은요, 가격을 내려서 물건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매도자가 급해서 물건을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거래량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매물은 쌓였지만 그 매도를 하겠다라는 분들께서 싸게 물건을 팔겠다라는 의지는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단순히 매물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B아파트의 전세가요, 오늘자 기사로 B아파트의 월세가 70%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만 해도 62%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며칠 만에 70% 기사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이 B아파트의 전세 비선호도가 강해지면서 이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공급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라 이미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많은데 물건은 부족한 상태에서 B아파트 전세 사기의 문제로 인해서 월세화가 급격히 일어났고, 그러므로 해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가 분명히 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가가 안 올라가나요?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매도자의 가격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고 적정가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매도자는 지금 적정가의 가격을 내놨고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인데, 전세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매수자는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매도하려는 매도자와의 그 갭을, 간극을 좀 좁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폭발적 상승을 기대하진 않지만 보합 내지는 약상승을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를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모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 서울 포함해서 입주 물량이 인천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서울과 경기도만 따져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필요 입주 물량보다 상당히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으로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서울의 전세가 및 매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은 30% 정도의 비율로 스트레스 DSR을 점진적으로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년이면 100% 시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비중이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세가가 더더욱이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겠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중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다. 전세는 전세대로 수요가 늘고 매매는 매매대로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전세가는 오히려 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전세가는 오히려 오르고, 매가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는 약상승을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근데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저 또한 매매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요, 공급이 없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매수 심리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매수 심리 때문에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로 돈이 부족하시고 없으셔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후회를 도모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거란 말이죠. 거기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집을 살기 위해서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시려거든 올해가 정말 적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0% 폭락할 때까지 집 안 사고 기다리시렵니까? 10억짜리가 5억이 될 때까지 안 사고 그 누군가가 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희망 고문이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